6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동양증권 60주 이동평균선 회복 시도의 의미, 우리투자증권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지는 IT 업종, 신영증권 미국 대선 효과와 워렌 버핏의 선택, 삼성증권 리스크온 할 때인가 혹은 리스크오프 할 때인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연말 효과에 가미된 컨셉, 토로스투자증권 한국 90년대에서 엿본 중국 소비 변화 가능성, 하나대투증권 빅스지수 고변동성과 저변동성의 분수령, 한국증권 미 대선 이후 좀 더 확실한 것에 주목. 네, 오늘 증권사들은 미국과 중국 등 주변 상황도 둘러보면서 우리 시장 점검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 이후 좀 더 확실한 것에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예측보다는 대응의 무게를 싣자고 이야기했는데요. 미국 대선과 주식시장의 관계 분석한 것을 보면은 요즘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선거 직전 3년간 수익과 대선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는 분석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과거 정부에 대입해서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는 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측보다는 지금은 대응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대선 결과만으로는 증시의 반응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롬니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증시는 단기적으로만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굳이 비교를 해야 한다면 통화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 오바마의 승리가 증시에는 조금 더 우호적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정절벽의 불확실성보다 확실한 것을 보자고 전했습니다. 그 확실한 측면이라는 것은 에너지와 금융 그리고 연말의 소비 등이 있는데요. 오바마와 롬니의 에너지 정책 차이는 신재생 에너지 대 화석 에너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의 승리 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친환경 자동차 쪽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고요. 또 롬니의 승리 시에는 석탄이나 원유 시추, 설비 쪽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증권사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의견입니다.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지는 IT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IT 업종 강세에 따른 코스피의 하반 경직성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현대기아차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IT주의 강세가 있었기에 120일 지지도 가능했다고 전했는데요. IT 업종의 강세가 뒷받침될 경우 시장의 하반 경직성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T 업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지적을 했습니다. 10월 26일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에 대해 전기전자의 기여도가 162%에 달했는데요. 이는 코스피의 시총 증가분보다 1.6배 이상의 증가폭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반등 과정에 있어서 IT가 그 중심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T의 중기적인 변화 가능성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 그리고 중국의 정권 교체 이후 경기 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고요. 이것이 IT에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중기 삼각 수력 패턴이 완성이 임박한 가운데 상단 돌파 시도가 꾸준히 전개 중이라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러스투자증권의 의견 보겠습니다. 중국 쪽 살펴봤는데요. 한국의 90년대에서 엿본 중국의 소비 변화 가능성입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가 소비 저변 확대 등에 긍정적이라는 이야기했는데요. 중국 고용을 산업별로 봤을 때 제조업이나 건설업, 교육 및 공공부문의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 업종은 임금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산업 성장 속도에 비해서는 소비 증가세가 완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IT 등 고임금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소비 개선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농촌 인구의 소비력 개선이 또 중산층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2005년만 해도 농촌 인구 중 연임금이 2,000위안 이하인 인구의 비중이 29.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는 7.4%로 저임금 수가 크게 낮아졌음을 밝혔습니다. 해외여행과 외식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에 따라 관련된 우리 회사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데일리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허연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리포트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그 대선 앞두고 있어서 관망세가 우세할 것이라는 쪽 이야기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베스트 리포트는 어떤 리포트 선정하셨습니까? 네, 조금 주제와 다르겠는데요.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갖고 왔습니다. 이제 연말 다가오는데요. 올해 연말을 점검하는 리포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대부분의 이제 그 투자자들이 조정을 하면서 종목 간 시세 흐름 차별화될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큰 수급인 기관과 외국인 수급의 이러한 조정 상황이 이미 좀 반영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목별 컨셉 보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저성장과 소비 위축, 또 에너지, 환율, 고령화 이쪽 네 가지 섹터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강화되고 있다고 했고요. 연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먼저 저성장과 소비 위축 관련해서는 컴투스, SM, 에이블 CNC, GS 리테일 등 중저가 화장품 관련주와 모바일 게임 또 엔터주 추천을 하고 있고요. 겨울철에 올해 상당히 추울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에너지 섹터 관련해서는 한전과 가스공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와 약세에도 버틸 수 있는 산업으로는 국내 산업에서 IT를 제시했는데요. 종목으로는 역시 대형사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일진 디스플레이가 추천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이제 사이클이 고령화로 간다는 점에서 바이오 제약 보자고 했는데요. LG생명과학과 시젠, 종군당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이 많이 제시가 됐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종목에 대한 관점에서의 전략들을 많이 세워야 될 시점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개장까지 8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는 1911선으로 오늘 반등권의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